1월 첫째 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 지속했었던 뉴욕 증시, 이번 주에도 과연 신고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악재 요인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할 재료만 남아있는 뉴욕 증시, 과연 신고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알아보고요. 또 다른 변수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상향 구간에 들어섰다.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16만원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 없다,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요. 좋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상장사 20개 중에서 시총 상위권 20개 종목들 중에서 7개 정도가 목표 가격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목표가를 돌파했다라면 이제는 차익 실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가격이 돌파가 되면서 목표 가격을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거품 아니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들도 사실은 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111이네요. 네, 신나네요. 111, 달려! 네. 자, 뭐든지 부여가, 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지나가다가,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어. 야, 운이 좋은가 보다. 내일 증시도 좋겠구나. 밥을 먹다가, 네, 맛이 있었어요. 오케이, 밥맛이 좋구나. 내일 증시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붙일 것 같은 그런 시기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증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도 계속 좋은 쪽,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되는 시기 속에서는요, 그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나쁜 이야기들,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들은 일단 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우리가 대응점을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상승을 지속하게 된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자,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것인가, 여러가지 재료들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입니다. 네, 연준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소 매파적인 상황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의 12월 소비, 물가, 이런 주요 지표들, 그 다음에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미국의 재정 부양책, 경기 부양책들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나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 달성을 했잖아요.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더 많은 경기부양책, 더 큰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주에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조 달러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네, 천 정도만 하더라도요, 수천조라고 봐야 됩니까? 수천조. 원, 네, 어마어마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의 조정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밀고 간다라면 그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요, 현금을 이제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 현금으로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의 갈등 요인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갈등 요인일 뿐이지 이것이, 네,
뭐 실현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약속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대한 그 가장 큰 골자도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상원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들고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안 그래도 지금 시위 때문에 격화되어 있는 분위기들이 있을 텐데 더 세게 들어가 있죠.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재정부양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슈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일 텐데, 지금 14일 날, 네, 14일이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 되는 건가요? 네, 이때쯤에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그런 대담이 있습니다. 이 14일에 대담을 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통화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좋아요, 더 잘 해줄 겁니다. 더 많이 뭐 지원을 해줄 겁니다. 경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양적 완화 더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계속 제로 금리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금리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뭐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약간의 출구 전략입니다. 양적 완화의 정책 규모를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거. 즉 지금 만약에 100만 달러였다 그러면은 이것을 90만 달러로, 다음에는 80만 달러로 이렇게 점점 좁히는 거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양적 완화를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일단은 시장이 약간은 부담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벌써부터 출구 전략을 꺼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면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지 양적 완화, 통화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충격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부 차원에서 막강한 유동성을 쏟아붓겠대요. 근데 연준에서는 테이퍼링 하겠대. 양적 완화 줄이겠대. 이거는 사실 안 맞는 부분들이겠죠. 서로 좀 얽혀있는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당연하게도 네,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뭐 재료금리 유지, 그 다음에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긴축에 대한 가능성들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지표들 한번 볼게요. 11일, 바로 오늘은 이제 고용 추세 지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네, 소기업 낙관지수, 뭐 구인 이직 보고서 뭐 등등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3일에는 이제 CP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 이제 나올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지표라는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쪽으로 좀 분석들이 되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CPI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추세 지표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아닐까. 경기 낙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경기 낙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CPI 같은 경우도 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는 뭐 소폭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핵심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넘어갈 것이다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에 전망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더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에서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정부의 일단 연장선에 놓고 본다라면 이 통화 긴축 정책으로 가기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뉴욕 증시는 일단
네, 신고가 흐름 조금은 더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이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가 지금은 없어요. 네, 뭐 코로나가 유일한 악재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백신을 통해서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글쎄요, 뭐 이거 경기가 다시 주춤해진다거나 나빠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쪽에 대한 기세를 꺾을 만한 분위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 국내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3,100 넘어서 3,200도 가느냐, 뭐 4,000 가느냐, 5,000 가느냐 말들 많은데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 시총 상위권 종목, 그 다음에 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있고 자동차 있고 등등이 있겠지만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연결된 올 한 해 동안에 이 대형주 IT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분석에 따르면은요,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도 많이 선방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침체,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었던 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잘 선방을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빵 치고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올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올해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오면 내년도까지도 이 상승 저력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6조 원이 나올 것이다.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얘기되어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조 8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4조 9천억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38% 증가할 것이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영업이익이 무려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까지도 상승하게 된다면 2022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9조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무려 14조 원입니다. 14조 원이요. 전년치 대비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전년치에 얼마였죠? 네, 4조. 5조 원이라고 치고요. 네. 그 다음에 2022년도,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4조요. 그러면은, 뭐, 어림잡아서 한 3배 정도 늘어난다. 300%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냥 폭발하기 직전에 가는 하나의 통과적인 어떤 시기? 그렇게만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그냥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연결됐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 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주기 동안에 연결된 그 상승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됐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지금은 팔아야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서 쫓아가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논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만약에 13만원인데 14만원, 15만원, 16만원 간 다음에 조정 들어온다. 뭐 그러면은 또 상승의 기회를 놓친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각자 성향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막 치고 올라갈 때 나는 위험하지만 그냥 따라갈 거야, 기회를 무조건 잡을 거야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사셔야 되는 거겠지만, 안정적인 투자,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거 있겠죠. 올라갈 때 매수해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큰 리스크를 당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가 버렸을 때 놓쳐버리는 그런 수익의 기회,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어디서요?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사시면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도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조만간 100% 수익률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까지 쭉 고고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시가총액 20개 기업 중에서 7개가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이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거리가 될 만한 부분인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걱정하나? 네.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게 200만원이 됐어. 아우, 돈을 많이 벌어서 걱정이에요. 어떡하죠? 네. 그런 걱정이,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걱정이 됩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올라간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많이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꺾이는 시점이 왔을 때요. 자, 이젠 좀 꺾이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정의 기미가 보이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걱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곧 조정이 올 거야. 곧 조정이 올 거야는 지금 조정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곧 조정이 올 거야라는 부분 때문에 미리 한다. 야, 이거는 지난번에도 예를 한번 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알 수 없는 인생,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네, 언젠간 나도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관짜고 그냥, 무덤 파놓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순간은 일단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 시기를 즐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다. 매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증권사들 보시면 목표 주가 다 올리고 있을 겁니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겠죠. 증권가에서는 지금 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가가 정점에 달했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팔아야 되는데 왜 목표 주가를 또 올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요.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분석적인 측면을 넘어서게 돼요. 2009년도 당시에도요, 3월 달에 NC소프트 5만원, 현대차가 5만원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현대차 20만원 넘어가고요. 지금 NC소프트는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100만원. 네. 이런 거거든요. 5만원짜리였어요. 네. 자,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올라가면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요, 시장이 끌고 올라가는 상태, 유동성이 이런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끌고 올라가는 상태가 되게 되면 주가는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끝날 때 되면 다시 내려오겠지만 그 시점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나서 진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신고가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1월달에 있었던 그 신고가 흐름, 이제 겨우 거기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 얼마였어요? 네, 2160이었던가요? 네, 아무튼 그 포인트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신고가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신고가가 나왔던 그 시점에서 새롭게 넘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가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해라라고 얘기하겠지만 목표 가격을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더 올라가는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과열이든 어쨌든 목표 주가 올리고 보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넘어간 게 현대차,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헬스케어, LG전자 이런 종목들인데, 목표 주가를 일단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분석해가지고요. 그래서 팔아치우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팔아치우라는 리포트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목표 주가 다시 상향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새롭게 상향 조정된 목표 주가, 근데 이 목표 주가가 가까이 있으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목표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굉장히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50만원 나왔을 때 갑자기 400만원 목표치가 딱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걸 단박에 뛰어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250만원인데 목표 주가가 28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왔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 주가 달성이네? 더 올려야 되겠다. 목표 주가 달성이네? 더 올려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까이에 있을 때는요, 목표 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데, 목표 주가가 멀리 있을 때는요, 와 굿!
현재가 대비해서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와장창 들어가는 거죠.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때다. 그 시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제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기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내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고 캐치를 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종목들도 목표주가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상황 좋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지금은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든 안 뺏기고 잘 들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보주들을 어떻게 잘 잡아낼 것이냐, 거기에 핵심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도 신고가 이어갈 것인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신고가가 먼저 좀 나와주지 않겠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자지구레한 조정,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년에도 실적 좋다. 지금 올해 1월입니다. 근데 내년도 실적까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과 2017년도에 있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당시의 주가 상승률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총 20개 기업들 중에서 7개가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증권사에서 당연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즐기세요.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은 즐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온 이후에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지금 미리 앞서서 조정을 걱정하지 말자.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는 마치 도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누구든 투자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투자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또한 투자는 그렇게 다뤄져야만 한다. 투자는 사업이에요. 네, 사업. 마음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업입니다. 잠깐 주춤거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접어버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결국은 성장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투자에 꼭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시고 나중에 또 조정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버틸 수 있는 힘들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요.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실시간 라이브 참여하실 분들은 88TV와 유튜브 쪽으로 참여하셔가지고요. 네, 무료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